제가 딱 그 시대 때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나이가 들통나는데요. 저는 삼성 통합보안센터에서 보안진단 그룹을 맡아 10년간 삼성그룹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김문진 그룹장입니다. 저는 오늘 IT 보안 내용 중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에 우리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즉 생물학 바이러스와 비교해서 앞으로 3편의 영상에 걸쳐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킨 지 벌써 1년이 넘어갑니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역시 IT 시스템 관점에서는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3T, 즉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 한국말로는 진단, 추적, 치료를 하듯이 저를 비롯한 삼성 SDS의 보안 전문가들도 IT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킹, 악성 코드 분석 등 테스트, 트레이스, 트리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 악성 코드에 대해서 어떻게 바이러스라는 명칭이 붙었는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80년대로 기억합니다. 우리나라가 각 가정에 286 컴퓨터가 처음 보급되면서 컴퓨터가 대중화되는 시점하고 비슷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딱 그 시대 때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제 나이가 들통나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말이 참 생소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컴퓨터 바이러스와 생물학적 바이러스의 행동 패턴이 정말로 놀랍도록 매우 유사합니다. 바이러스는 혼자 생존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되고요. 초기에 등장한 컴퓨터 바이러스도 생물학 바이러스처럼 혼자서 단독으로 생존할 수 없어 정상 생명체에 기생하면서 정상적인 생명체를 파괴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지 오래지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예루살렘 바이러스, 멜리사 바이러스, CIH 바이러스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컴퓨터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차단하거나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백신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을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가 최초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요. 당시에는 의사였고 그 다음엔 기업인, 잠시 교수하셨다가 지금은 정치인인 분, 국어책에 영희 친구로 나오는 그분이죠. 안철수 씨입니다. 1988년 플로피 디스크를 통해 감염되는 브레인 바이러스가 한국에 유행했을 때 한국 최초로 컴퓨터 백신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지금의 V3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신 프로그램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브레인 바이러스는 한국에서 유행하기 2년 전인 1986년 제작된 세계 최초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브레인 바이러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재미있는 탄생 배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브레인 바이러스를 만든 사람은 파키스탄의 형제 프로그래머들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기업용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게 전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나빠서 사람들이 안 사나 봤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불법 카피를 하는 거죠. 불법 카피한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브레인 바이러스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럼 세계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 진원지는 파키스탄인가? 그건 아닙니다. 파키스탄의 형제 프로그래머들이 최초 제작을 했지만 발견된 최초의 장소는 1년이 더 지난 1987년 10월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시작한 이 바이러스는 델라웨어 대학교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한에서 발현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은 전 세계로 번져나간 것과 아주 닮은 꼴입니다. 브레인 바이러스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옛날에는 컴퓨터를 켜려면 부팅 디스크를 넣었어야 했어요. 디스크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듯한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거는 5.25인치, 작은 건 3.5인치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저장 공간은 1.44MB 밖에 불과한 물건이었지만 컴퓨터로 작업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었습니다. 부팅 디스크에는 부트 섹터라는 게 있는데 컴퓨터를 부팅시키기 위한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브레인 바이러스가 이 플로피 디스크의 부트 섹터를 오염시켜서 플로피 디스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어떻겠어요? 컴퓨터를 켰는데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윈도우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브레인 바이러스의 파괴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팅 디스크뿐만 아니라 컴퓨터 본체도 감염을 시켜서 다음번에 삽입되는 플로피 디스크를 계속해서 감염을 시킵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의 접촉에 의해서 확산되는 거랑 아주 유사하죠. 그런데 그 당시 서울대 대학원생이었던 안철수 씨는 백신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했고 이것이 우리나라 백신의 시초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생명공학적 측면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대생이 컴퓨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드라마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 최초 그리고 한국에서의 컴퓨터 바이러스 등장과 이를 치료하는 백신의 등장까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바이러스의 진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